2년 전 이혼한 고 씨와 전 남편 A 씨. 그런데 이혼 직후에 이 전 남편이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라고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전 아내가 계속해서 거절을 해왔다. 이 고 씨는 그런데 제주 사는 부모에게 그냥 본인의 아들을 맡겨버린 뒤에 청주에서 현 남편과 재혼을 해서 남편의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다. 그러니까 정작 전 남편과 아이는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은 본인의 부모에게 사실상 떠맡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. 이 아내가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자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 소송을 진행해왔던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. 유가족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시죠. 이 여성이 아들 면접 교섭권 소송 중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크다. 그리고 이 유가족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블랙박스를 보니까 사망한 남성의 자기 아들을 만난다고 계속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다는 거예요. 우리 아들 하면서 굉장히 들뜨고 설레이는 모습이 이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어 있었다. 전직 검찰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지금 경찰도 의문을 갖고 있어요. 도대체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가? 이런 면접 교섭권 소송이 사람을 죽일 만큼의 동기가 됩니까? 이제 살인의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. 그런데 살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동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강 씨와 호 씨가 서로 합의 이혼을 합니다. 그러면 합의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한 이제 면접 교섭권이 인정이 되거든요. 그런데 이 고 씨가 계속 그 면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 3번이나 이 여자 고 씨가 법정에 안 나왔다는 거죠.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법정에서 막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엄청 그 난동을 피웠다고 그럽니다. 그런 걸 보면 서로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다,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제주도에서 펜션을 예약하는데 거기는 무인 펜션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CCTV가 없다고 그래요. 물론 모형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일부러 이런 어떤 사례를 생각을 하고 했을 가능성. 그다음에 왜 종량제 봉투를 후에 한 30개나 하고 그다음에 또 여행용 가방도 구입하고 그랬거든요. 그러면 이미 제주도의 펜션에서 이제 살해할 생각이 있었고 또 살해의 장소를 보면 이제 루미놀 반응이라고 해서 욕실에서 그 액체를 뿌려서 보니까 천장에도 피가 튀어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욕실이라는 자체는 아마 본인이 어떤 몸을 씻는다랄지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. 이제 그 점을 노려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면 이건 아주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런데 시신에 대해서 본인 자체는 제주에서 완도 가는 배에서 유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찾을 수 없죠. 제가 볼 때는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더군다나 본인이 시신과 함께 펜션에서 이틀을 또 같이 있었어요. 그러고 나서 청주가 집인데 김포 쪽으로 가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청주로 간 걸 보면 그 안에 뭔가 시신과 관련된 무슨 또 다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면 요약해 보면 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남편의 면접 소송권이 사람을 죽인 만큼의 범행 동기는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더 괘씸한 거예요. 박용진 의원님. 이 아내 네. 남편과 무슨 어떤 그렇게 감정이 지금 김광선 변호사 말 들어보면 격해질 대로 격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랬으니까 이제 살해를 했겠죠. 근데 정작 본인 아들은 제주의 친정 부모에 이렇게 맡겨두고 어찌 보면 그냥 방치해 둔 채 전직 남편은 또 아들을 못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. 그 블랙박스 유가족 진술 들어보면 이 남편이 아들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신났다. 이 아빠들은 그 기분이 뭔지 알잖아요. 이 처음에 이 여성이 범행은 인정을 했으나 시신 유기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이걸 일종의 좀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경찰이 결정적 단서를 못 찾게 되면 본인이 오히려 정당방위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을만 보더라도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을 했고 혼자서 과연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. 이건 경찰이 보다 좀 광범하고 좀 집중적인 수사를
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이 그 살인 용의자 이 여성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지금 불행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재혼한 그 가정도 이미 석 달 전에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그 불행한 상황에 더 황당한 상황이 지금 닥쳐온 거죠. 친정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죠. 또 이 피해자의 가족 역시도 이 충격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? 이 사람이 지금 빨리 본인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수사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일이 계속되는 동안 이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이 이 고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.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법에 정한 죄를 받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우리 아들 만나고 좋아했다는 그 피해자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은데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혼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. 우리 사회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고 난 연후에 생겨나는 많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태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채로 비극으로 끝나게 됐는데 피해자 고인에게는 명복을 빌고 또 남은 가족들 특히나 남아있는 그 아들과 관련해서는 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이 제주 아내의 추가 진술까지 전해드렸습니다.